박용구?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왜요? 아세요? 혜진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하하하. 엄마, 왜 그래요? 무서워요. 혜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영숙이 갑자기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놈의 아들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어. 엄마, 도대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혜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박용국과 영숙에게 있었던 일을 알아볼까 합니다. 그 전에 잠깐 시간을 내시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챕터 고요한 손바느질의 날들. 종로 골목 깊숙한 곳,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낡은 간판 하나가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숙한복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간판 아래로 김영숙이 오늘도 변함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63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고든 어깨, 하지만 손등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들이 깊게 패여 있었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바늘을 들고 천을 바느질하는 그 손길에는 20년간의 한이 서려 있었어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혜진이 걱정이야. 영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 33이 됐는데도 아직 시집을 못 갔어. 내가 너무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 갑자기 가게 문이 와장창 열리며 혜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상기되어 있고 숨을 헐떡거리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을 가져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엄마. 혜진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혜진아. 왜 그렇게 뛰어와? 무슨 일이야? 영숙은 바늘을 내려놓고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저 드디어 결혼해요. 그 순간 영숙의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결혼이요. 저 결혼한다고요.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드디어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영숙은 갑자기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딸의 갑작스러운 폭탄 선언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혜진아, 언제부터,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미안해요, 엄마. 확실해지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요. 혜진이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야? 어떤 놈이길래 우리 혜진이를 이렇게 만들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태준이에요. 35살이고 대기업 전략팀 과장이에요.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혜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럼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집안은 어때? 그것도 대단해요. 아버지가 그 회사 고문이시래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대요. 혜진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문? 영숙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분 성함이 뭐라고? 박용국 아버지세요. 엄마도 아실 만한 유명한 분이래요. 혜진이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온몸에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박용국. 그 저주받을 이름을 듣는 순간 20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났어요.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그 악마 같은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박용국?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왜요? 아세요? 혜진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하하하. 엄마, 왜 그래요? 무서워요. 혜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영숙이 갑자기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놈의 아들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어. 엄마, 도대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혜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딸의 어깨를 잡고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혜진아, 그 남자는 우리 아버지를 죽인 놈이야. 박용국 그 악마 같은 놈이 내 아버지를 억울하게 죽였어. 뭐? 뭐라고요? 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년 전 그놈이 회사 돈을 훔쳐놓고 내 아버지한테 뒤집어 씌웠어. 그래서 내 아버지가 옥살이 하다가 죽었다고. 영숙이 절규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태준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혜진이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좋은 사람? 그 더러운 피를 받은 놈이 좋은 사람이라고? 영숙이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죄인의 피를 받은 놈과 결혼하겠다고? 엄마, 그만해요. 태준이는 잘못이 없어요. 혜진이 울면서 반박했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그놈의 아버지 돈으로 컸는데 잘못이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동안 그놈들은 떵떵거리며 살았어. 영숙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숙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을까요? 하필이면 원수의 아들을 딸이 사랑하게 되다니. 이것이 하늘이 내린 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게 안은 두 모녀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고 밖에서는 바람이 간판을 더욱 세게 흔들어댔습니다. 20년간 조용했던 영숙의 삶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챕터 상견례 초대장. 그날 밤 영숙과 혜진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지 못했어요.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20년 전의 악몽을 되새겼고 혜진은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젯밤 말씀하신 게 정말이에요? 영숙은 지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그럼 정말 태준이 아버지가.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박용국 그놈이 내 아버지를 죽였어. 영숙이 다시 격해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놈의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죽어도 안 돼. 혜진은 갑자기 일어서더니 엄마를 노려봤습니다. 엄마는 정말 이기적이에요. 제 행복은 생각도 안 하시는 거예요? 행복? 원수의 아들과 결혼해서 무슨 행복을 찾겠다는 거야? 영숙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태준이는 잘못이 없어요. 아버지가 뭘 했든 태준이는 상관없다고요. 혜진이 울면서 반박했습니다. 상관없다고? 그 더러운 돈으로 자란 놈이 상관없다고?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혜진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평생 혼자 살라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원수와 한 이불 덮고 자는 것보다는. 미쳤어요. 엄마 정말 미쳤어요. 혜진이 절규하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영숙은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하필이면 왜 그놈의 아들이야? 며칠 후 혜진이 다시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태준과 함께였어요. 35의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 바로 박태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태준입니다. 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용국의 젊은 시절과 똑 닮아 있었거든요. 그 교활한 눈빛까지도 말이에요. 나가,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영숙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혜진이 놀라서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태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잘못했냐고? 내가 박용국의 아들이라는 게 잘못이야. 영숙이 손가락으로 태준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를 아시나요? 알고 말고 내 남편을 죽인 살인마를 어떻게 모르겠어. 영숙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혜진이 울먹이며 말렸습니다. 태준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과거 일은 저와 상관없습니다. 저는 혜진 씨를 사랑할 뿐이에요. 사랑? 원수의 딸을 사랑한다고? 영숙이 비웃었습니다. 너희 아버지한테 복수하려고 우리 혜진이 이용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닙니다. 태준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라고? 그럼 내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 김철수라는 이름 기억나냐고. 영숙이 절규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김철수가 혜진 씨 아버지세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인 내 남편이야. 영숙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태준은 충격을 받아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럴 리가.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분이 아니라고? 20년 전 회사 비자금 사건 기억 안 나? 내 아버지가 모든 죄를 내 남편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영숙이 격분했습니다. 혜진이 태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준아, 우리 그냥 가자. 엄마가 너무 흥분하셨어. 하지만 태준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나요? 했냐고? 내 아버지 때문에 내 남편이 옥살이 하다가 병으로 죽었어. 나와 혜진이는 20년간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영숙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태준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알겠어? 우리가 얼마나 원수지간인지. 영숙이 태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우리 혜진이한테서 손 떼. 안 돼요. 저는 태준이를 사랑해요. 혜진이 울면서 태준을 감췄습니다. 사랑? 원수를 사랑한다고? 영숙이 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정말 내 딸이야? 그때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알아보겠어요. 진실? 진실은 이미 다 나왔어. 내 아버지가 살인마라는 게 진실이야. 영숙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태준과 혜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영숙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딸이 원수의 아들을 사랑한다니. 그날 밤 영숙은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20년간 봉인해둔 과거를 다시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챕터 3운명의 식탁 위. 일주일 후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상견례 날짜 잡았어요. 영숙은 바늘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이번 주말이요. 한정식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태준이 아버지가 직접 제안하셨대요. 혜진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영숙이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박용국 그놈이 뭔 생각으로 상견례를 하자는 거야? 엄마, 태준이가 아버지한테 다 말했대요. 과거 일도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뭐라고 하던? 영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혜진이 겨우 말했습니다. 영숙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사과? 20년 만에 사과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것도 인연인 것 같아요. 혜진이 울먹이며 부탁했습니다. 인연? 원수를 만나는 게 인연이라고? 영숙이 격분했습니다. 절대 안 돼. 엄마, 제발요. 저 정말 태준이 없으면 못 살아요. 혜진이 절규했습니다. 그 절박한 목소리에 영숙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며칠 고민 끝에 상견례에 나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좋아. 한번 만나자. 그놈 면전에서 제대로 응징해 주겠어. 상견례 당일 영숙은 가장 좋은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 이미 박용국 일가가 와 있었습니다. 박용국은 6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압적인 느낌을 주는 남자였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옆에는 태준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여사님. 박용국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법정에서 봤던 그 냉혹한 표정 그대로였어요. 앉으세요. 박용국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영숙은 말없이 혜진 옆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우선 과거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박용국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 영숙이 비웃었습니다. 20년 만에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때는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용국이 변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남편을 희생양으로 만든 게 어쩔 수 없었다고?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후회하고 계세요. 후회? 영숙이 태준을 노려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후회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그런 짓을 안 했을 거야. 박용국의 부인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것 아닌가요? 감정적? 영숙이 폭발했습니다. 남편 잃고 20년간 혼자 딸 키운 여자한테 감정적이라고? 그만하세요. 박용국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이제 우리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미래? 내 놈들이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어? 엄마. 혜진이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 여사님, 제가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박용국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정말로 미쳤습니다. 보상? 돈으로 내 남편 목숨을 사겠다고? 그게 아니라 박용국이 말을 이으려 하자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닥쳐. 더러운 입 다물어. 영숙이 일어서며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안 돼요. 혜진이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숙은 박용국의 얼굴에 물을 확 뿌렸습니다. 이게 내 답이야. 내 놈 같은 살인마와는 절대 상견례 같은 거 안 해. 식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박용국은 물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 이렇게 나오시는군요. 그래, 이렇게 나온다. 어쩔래?
영숙이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도 각오하겠습니다. 박용국의 눈빛이 험악해졌습니다. 각오? 뭘 각오한다고? 영숙이 맞섰습니다. 김 여사 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것 절대 허락 안 합니다. 박용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내 딸이 내 놈들 집안에 들어가는 거 절대 안 돼. 영숙이 맞받아쳤습니다. 혜진과 태주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혜진아. 영숙이 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 가자. 이런 더러운 놈들과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어. 엄마. 제발. 혜진이 울먹였습니다. 태준아. 박용국도 아들을 불렀습니다. 집에 가자.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과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 두 집안은 서로 등을 돌리며 식당을 나섰습니다. 상견례는 최악의 결과로 끝났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밖에서 영숙은 혜진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제 알겠지? 저놈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하지만 혜진은 오히려 엄마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두 모녀 사이에도 깊은 골이 패이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4 과거의 문이 열리다. 상견례가 망친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문을 쾅 닫고 나오지 않았어요. 영숙은 거실에 홀로 앉아 20년 전을 되돌아봤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했을까? 영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3시 영숙은 결심을 했어요.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20년간 손도 대지 않았던 그 상자 안에는 남편의 억울함을 증명할 모든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과거가 되살아났습니다. 신문 스크랩, 법정 서류, 남편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까지. 영숙의 손이 떨렸어요. 여보, 미안해. 20년 동안 이걸 숨겨뒀어. 너무 무서웠어. 영숙이 남편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남편의 절규가 담겨 있었어요. 영숙아, 나는 정말 억울해. 박용국 그놈이 모든 걸 내게 뒤집어 씌웠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우리 혜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줘.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여보, 근데 그 혜진이가 원수의 아들을 사랑한다니. 이게 무슨 운명이야? 다음 날 아침 혜진이 붉게 부어오른 눈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무슨 소리 났어요? 혜진이 거실에 널려있는 서류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혜진아, 이걸 봐.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신문 스크랩을 내밀었습니다. 대기업 비자금 조성 사건, 김철수 과장 실형 선고라는 제목이 크게 써 있었어요. 혜진은 그 기사를 보며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아버지 이야기예요? 그래. 내 아버지는 정말 억울하게 죽었어.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이게 태준이와 무슨 상관이에요? 혜진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관없다고? 그 더러운 돈으로 자란 놈이 상관없다고? 영숙이 다시 격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박용국이 혼자 들어왔어요. 영숙과 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러 왔어? 영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 여사, 이야기 좀 합시다. 박용국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 말 없어. 당장 나가.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어제 일은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일은 별개가 아닐까요? 박용국이 말했습니다. 별개라고? 내가 내 남편 죽인 게 별개라고?
영숙이 손가락으로 박용국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박용국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김 여사, 그때 일은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내 놈은 20년 전에도 그런 말 했어. 영숙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혜진이 말렸습니다. 박용국이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 씨, 우리 태준이와 결혼은 포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요? 왜 포기해야 해요? 혜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양쪽 다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과거의 원한을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순 없지 않겠습니까? 박용국이 말했습니다. 영숙이 비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성인군자 행세야? 내 놈이 만든 원한이잖아. 김 여사, 그만 좀 하십시오. 이미 지난 일입니다. 박용국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 내 남편이 죽은 게 지난 일이라고? 영숙이 박용국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김철수 씨가 실제로 비자금에 관여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박용국이 갑자기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영숙은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물론 저도 관여했지만 김철수 씨도 깨끗하지만은 않았어요. 박용국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 영숙이 절규했습니다. 내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야. 김 여사,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만큼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게 해주세요. 박용국이 말했습니다. 혜진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만해요. 다들 그만해요. 혜진아. 영숙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아저씨도 모두 그만해요. 저는 태준이를 사랑해요.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혜진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박용국이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혜진 씨, 그럼 어머니를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 태준이를 선택하실 건가요? 왜 선택해야 해요? 혜진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선택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죠. 박용국이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영숙도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혜진아, 엄마를 선택해. 제발. 혜진은 두 사람 사이에서 오열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선택을 강요해요? 왜요? 박용국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답을 주세요. 그리고는 차갑게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요? 정말 어떻게 해요? 영숙은 딸을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놈들한테 절대 넘어가게 안 할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박용국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남편이 정말 깨끗했을까? 20년간 믿어왔던 진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5 모든 것이 무너진 날. 박용국이 준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혜진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늦게까지 일하거나 친구 집에서 자면서 엄마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오후 영숙은 혼자 가게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박용국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태준도 함께였습니다. 왔구나. 영숙이 바늘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진 씨 결정은 어떻게 됐나요? 박용국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결정? 당연히 결혼 안 한다고 했지. 영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혜진과는 제대로 대화도 못했거든요. 태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혜진 씨가 그렇게 말했나요? 그래.
우리 혜진이는 내 놈 같은 놈과 결혼할 만큼 한심하지 않아.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모두가 뒤를 돌아보니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본 딸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눈은 퀭하게 들어가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혜진아, 영숙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왜 거짓말을 하세요? 혜진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혜진 씨, 태준이 반갑게 다가가려 했지만 혜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태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혜진 씨, 설마, 우리 헤어져. 이제 끝내자.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딸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왜 갑자기? 태준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는 애초에 만나면 안 되는 사이였어. 혜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박용국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혜진 씨. 현명하다고? 혜진이 갑자기 박용국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현명한 거라고요? 혜진 씨. 박용국이 당황했습니다. 아저씨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20년 전에도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고 지금도 또 망가뜨리고. 혜진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혜진아, 진정해. 영숙이 딸을 달랬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혜진이 엄마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도 제 행복 따위는 관심 없잖아요. 그런 말하지 마. 영숙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엄마는 복수만 생각하지 제 마음은 생각 안 하잖아요. 혜진이 절규했습니다. 태준이 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혜진 씨, 우리 도망가요. 어디든 멀리 가서 살아요.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 혜진이 비웃었습니다. 과거에서 도망갈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태준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박용국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태준아, 그만해. 아버지, 저는 혜진 씨 없으면 못 살아요. 태준이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못 산다고? 여자 하나 때문에 못 산다고? 박용국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요. 혜진 씨가 제 전부예요.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전부라고? 원수의 딸이 내 전부라고? 원수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혜진 씨만 사랑해요. 태준이 영숙에게도 맞섰습니다. 사랑? 내 놈이 사랑을 안다고? 영숙이 비웃었습니다. 내 아버지 피를 받은 놈이 사랑을 안다고? 그 순간 혜진이 폭발했습니다. 다들 그만해요. 그만하라고요. 모든 사람이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아저씨도 태준이도 다들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혜진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혜진아. 영숙이 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저 이제 지쳤어요. 정말 지쳤다고요. 혜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혜진 씨, 제발. 태준이 간청했습니다. 태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정말 끝이야. 혜진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태준이 따라가려 했지만 박용국이 막았어요. 그만해, 태준아. 끝난 일이야. 박용국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태준이 울먹였습니다. 박용국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김 여사, 이제 끝났습니다. 서로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좋아.
나도 내 놈 얼굴 다시 보기 싫어.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박용국과 태준이 나간 후 영숙은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딸의 절망적인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건가? 우리 혜진이가 저렇게 아파하는데. 영숙이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가장 소중한 딸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승리일까요? 밤이 깊어가도 혜진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6 침묵 속의 결심. 혜진이 집을 나간 지 사흘째, 영숙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학교에 찾아가도 이미 퇴근한 후였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혜진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집에 와. 영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군가 영숙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영숙 씨죠? 그 남자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영숙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이기호라고 합니다. 김철수 씨의 옛 동료였어요. 그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의 동료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야 찾았네요. 이기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기호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커피숍으로 향했어요. 김영숙 씨, 그때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기호가 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사실 박용국 그놈의 죄를 밝힐 증거가 아직 남아 있어요. 이기호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그때 저도 회사에 있었거든요. 박용국이 어떻게 김철수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는지 다 봤어요. 이기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영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박용국 그놈의 권력이 워낙 세서 저도 살아야 했거든요. 이기호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내 남편이 정말 억울하게 죽은 거군요. 그럼요. 김철수 씨는 완전히 결백했어요. 박용국 그놈이 모든 걸 조작한 거예요. 이기호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증거는 어디 있어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때 몰래 복사해둔 서류들이 있거든요. 이기호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영숙은 그 서류들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무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들이었어요. 왜 지금 가져오신 거예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어요. 김철수 씨 딸이 박용국 아들과 결혼한다는 기사를 말이에요. 이기호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영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셨어요? 신문에 크게 났던데요. 재벌가 아들 결혼 예정이라고. 이기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머리를 감추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박용국 그놈이 이미 언론에까지 흘린 거네.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같은데. 이기호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영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영숙 씨죠? 저는 박용국입니다. 전화 너머로 박용국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전화했어?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진 씨가 우리 집에 와 있습니다. 박용국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태준이와 함께 있어요. 둘이 함께 죽겠다고 하네요. 박용국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미쳤어? 우리 혜진이한테 뭘 한 거야? 영숙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애들이 알아서 온 거예요. 박용국이 말했습니다. 거짓말. 내 놈이 우리 혜진이를 협박한 거지. 영숙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김영숙 씨,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정리합시다. 박용국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정리? 뭘 정리하라는 거야? 영숙이 물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든 걸 정리하자는 겁니다. 박용국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기운이 흘렸습니다. 우리 혜진이한테 손대지 마. 손가락 하나라도 다치면 가만 안 둬. 영숙이 절규했습니다. 그럼 빨리 오세요. 1시간 안에 안 오면 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박용국이 협박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기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혜진이가, 우리 딸이 위험해요. 영숙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요. 이기호가 제안했습니다. 안 돼요. 그럼 우리 혜진이가 더 위험해져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기호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가야죠. 박용국 그놈한테 가서 마지막 승부를 봐야죠. 너무 위험해요. 이기호가 만류했습니다. 상관없어요. 내 딸을 구하는 게 먼저예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이기호가 준 증거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이번에야말로 박용국과의 20년 수건을 끝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끝장을 봐야겠어. 우리 혜진이를 위해서라도. 영숙이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챕터 7 무릎 꿇은 원수. 영숙은 이기호와 함께 박용국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그 집은 영숙이 살던 곳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높은 담장과 철문, 마치 요새 같았습니다. 정말 들어가시겠어요? 이기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내 딸이 저 안에 있는데.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대한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앙에 박용국이 앉아 있었고 소파에는 혜진과 태준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혜진이 영숙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혜진아, 영숙이 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박용국이 막았습니다. 김 여사, 일단 앉으세요. 이야기부터 합시다. 박용국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혜진이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엄마, 혜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온 거예요. 뭔 소리야? 왜 여기 와 있어? 영숙이 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결정했어요. 함께 죽기로요. 뭐라고?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살아서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죽어서라도 함께 하겠다고요.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박용국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극적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말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 내 놈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영숙이 박용국을 노려봤습니다. 김 여사,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애들만 죽어가잖아요. 박용국이 말했습니다. 그만하자고. 내 놈이 먼저 시작한 싸움인데?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이기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용국, 이제 끝이야. 박용국은 이기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기호, 너 여기서 뭐해? 내 죄를 밝히러 왔어. 이기호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뭐야 그거? 박용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0년 전 내가 김철수한테 뒤집어 씌운 모든 증거야. 이기호가 소리쳤습니다. 박용국은 그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여기다 있어. 내가 어떻게 비자금을 빼돌렸는지, 어떻게 김철수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는지. 이기호가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혜진과 태준도 그 광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용국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조작된 거야. 조작? 내 서명이 다 들어있는데? 이기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영숙이 그 서류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은 억울했구나. 박용국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했어. 그래서 어쩔래?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용국이 직접 자백한 거였어요. 김철수? 그놈이 너무 착해서 이용하기 쉬웠어. 바보 같은 놈이었지. 박용국이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영숙이 박용국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혜진이 놀라서 말렸습니다. 아버지. 태준도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박용국이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태준아, 이게 현실이야. 세상은 약육강식이라고.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태준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기 위해서지. 내가 망하면 우리 가족도 다 망하는 거야. 박용국이 소리쳤습니다.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죽어야 했다고? 그래,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했어. 그게 김철수였을 뿐이야. 박용국이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이 아버지에게 뺨을 때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해요. 이 새끼가. 박용국이 아들을 때리려 했지만 혜진이 막아섰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정말 그만해요. 혜진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기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용국, 내 자백 다 녹음했어. 이제 경찰에 신고한다. 박용국이 당황하며 이기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거 치워. 두 남자가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영숙은 혜진과 태준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혜진이 엄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영숙이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영숙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그 얼굴이 원수가 아닌 불쌍한 아이로 보였어요. 태준아, 너도 피해자구나. 영숙이 처음으로 태준에게 따뜻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기호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어요. 박용국의 긴 죄악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0년간의 한이 드디어 풀리는 거였어요. 챕터 8 새로운 바늘질. 박용국이 경찰에 연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20년 전 비자금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것을 대서특필했어요. 김철수의 무죄가 증명되면서 영숙은 명예회복과 함께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상처받았거든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혜진과 태주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박용국의 죄로 인해 태준도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혜진아, 엄마는 정말 모르겠어.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태준아. 영숙이 예전과는 다른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영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대신 사죄드릴게요. 일어나. 너까지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영숙이 태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와 인연을 끊었어요. 이제 완전히 남남이에요. 태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준아,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아니요, 저에게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혜진 씨 아버지를 죽인 살인마는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혜진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아, 진정해. 혜진 씨,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준이 울먹였습니다. 영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20년간 품었던 복수심이 이제는 무의미해 보였어요. 오히려 이 순수한 두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태준아, 너 혜진이를 정말 사랑하니? 영숙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목숨보다 사랑해요. 태준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혜진아, 너는 어때? 영숙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도 태준이가 없으면 못 살아요. 혜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결혼해라.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혜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태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영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태준이 아버지가. 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태준이 잘못이 아니야. 태준이는 태준이고 박용국은 박용국이야.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이 영숙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평생 혜진 씨 잘 모시겠습니다. 잘 모시기만 하면 돼. 우리 혜진이 행복하게 해줘야지.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제 목숨 걸고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태준이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혜진도 엄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혜진아. 영숙이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 영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 우리 혜진이도 행복해질 거야. 몇 달 후 혜진과 태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규모였지만 정말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박용국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부인이 와서 영숙에게 깊이 사죄했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저지른 일
평생 용서를 빌겠습니다. 박용국의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영숙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영숙은 혜진의 웨딩드레스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한복 웨딩드레스였어요. 엄마가 만든 한복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혜진이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혜진이가 예뻐서 한복이 예쁜 거야. 영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영숙은 혼자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가게에서 바느질을 하며 생각했어요. 여보, 이제 진짜 마음이 편해졌어. 복수도 했고 혜진이도 행복해졌고. 영숙이 남편의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복수를 성공했는데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동안 복수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이제 엄마는 뭘 하며 살까? 영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어린 손녀뻘 되는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한복 맞추러 왔어요. 아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그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어떤 한복을 맞추고 싶은데? 돌잔치용이요. 제가 돌이거든요. 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바늘을 들며 생각했어요. 그래,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구나. 이 아이들의 소중한 날을 위해서 말이야. 햇살이 가게 안을 따뜻하게 비추며 영숙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세월은 끝났고 이제는 진정한 행복을 위한 시간이 왔어요. 여보, 고마워. 덕분에 우리 혜진이 행복해졌어. 이제 나도 진짜 행복하게 살게. 영숙이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복수가 아닌 누군가의 행복을 위한 바느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영숙 63세의 억울한 누명을 쓴 남편을 잃고 홀로 딸 혜진 33세를 키워낸 한 여인의 꿋꿋함과 용기를 보여줍니다. 예비 사위의 아버지 박용국 65세의 과거 남편을 파멸시킨 원수임을 알게 되었을 때 영숙은 분노와 상처를 넘어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합니다. 이는 과거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때 비로소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혜진이 결혼을 포기하고 영숙이 새로운 바늘질로 삶을 이어가는 모습은 복수보다 정액, 증오보다 해방을 선택하는 용기를 상징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진실을 밝히는 것은 고통스럽더라도 그 끝에는 자신을 되찾는 자유와 평온이 기다린다는 교훈을 전합니다.